안녕하세요. 저는 18학번 실과 31번 최재영입니다. 수업 지도안과 수업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지도안입니다. 평가 계획입니다. 판서 계획입니다. 수업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트나 편의점에 식품을 사러 간 경험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식품을 선택하였나요? 색을 보고 골랐다는 친구도 있고, 뒷면 정보를 보고 골랐다는 친구도 있네요. 그럼 식품에서 이러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각 그림은 무엇을 뜻하는 것 같나요? 네, 우리 유진이 식품이 안전한 식품인지를 나타낸다고 하였고요. 네, 우리 재훈이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방금 그림은 식품의 정보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토비라는 친구가 이 정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식품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토비에게 도움을 한번 줘볼까요? 자, 오늘 공부할 문제를 확인해 볼까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식품의 여러 가지 정보를 읽고 합리적으로 식품을 선택해 봅시다. 오늘의 공부할 문제 다 같이 확인했나요? 오늘의 학습 활동은 첫 번째, 식품의 정보를 분석하는 활동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이러한 식품의 정보를 이용하여 모든 별로 토비에게 과자를 추천하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토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혹시 토비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어줄 친구가 있을까요? 네, 우리 건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토비는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우리 희진이? 토비가 살이 많이 쪄서 고민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우리 찬용이? 네, 식품의 정보를 읽지 못해서 건강한 과자를 고르지 못한다는 고민이 있었네요. 자, 우리 토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정보를 읽는 방법을 알아야겠네요. 다 같이 식품의 정보를 읽는 방법을 익혀봅시다. 먼저 식품 선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의 식생활은 많이 변화하였는데요. 외국 식품 수입 증가, 대량 생산, 패스트푸드 외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식품이 다양화되고 유해화학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식품을 골라야 할까요? 품질이 좋은 식품, 안전하고 깨끗하게 생산된 식품을 골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우리 태연이가 손들었는데 한번 발표해 볼까요? 맞아요. 식품의 정보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식품 표시와 품질 인증 마크를 읽고 식품의 정보를 파악하여 안전한 식품을 선택해야 해요. 자, 그러니까 식품 표시와 품질 인증 마크를 잘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식품 표시와 품질 인증 마크 중에서 먼저 식품 표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식품 표시란 식품에 대한 주요 정보와 항목별 내용 설명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제품명, 유통기한, 영양성분, 원재료명 및 함량, 보관 방법, 포장지 재활용 방법 등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식품 표시를 잘 확인하면 식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식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구매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품 표시를 우유곽을 예로 들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유통기한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이 우유곽에는 제조 일자도 위에 같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서울우유라는 제품명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우유곽 뒷면에 보면 이렇게 원재료명 및 함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우유곽에는 국산 원유 100%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영양성분 표시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품질 인증 표시. 이거는 해썹이라는 인증 표시예요. 그 다음에 보존 기준 0에서 10도씨 냉장 보관하라는 거는 보관 방법을 설명해주는 표시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식품 표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영양성분 표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양성분 표시란 어떤 거냐 하면은요.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포장지에 표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양성분을 왜 표시해야 할까요? 여기 중요성이 나와 있어요.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종류와 그 양을 알려주어서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식품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한 번에 먹는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영양성분 표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기 보면 1회 제공량과 총 제공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1회 제공량은 약 3분의 1봉지, 그러니까 이걸 다 먹으면 총 제공량이 되는 건데 총 제공량은 90g입니다. 자, 보시면 열량, 당류, 지방, 나트륨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많이 먹게 되면 해로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지방이랑 열량은 많이 먹으면 비만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당류 같은 거는 단 거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충치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짜게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그리고 여기 퍼센트 영양소 기준치라는 것이 있어요. 하루에 먹을 영양 성분을 100%라고 볼 때, 100으로 볼 때 이 가공식품 1회 제공량을 먹게 되면 얻게 되는 영양 성분의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3분의 1 봉지를 먹게 되면 탄수화물은 6%를 얻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볼 거예요. 만약에 이 영양성분 표시가 있는 이 제품을 다 먹었을 때 탄수화물은 몇 퍼센트를 먹게 되는 걸까요? 우리 현진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맞아요. 18%를 얻게 되는 걸 거예요. 그죠?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식품 표시를 다 알았으니 식품 품질 인증 표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표시입니다. 이거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해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GAP인데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표시입니다. 농산물을 생산, 수확, 포장 단계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인증해주는 표시인 거예요.
다음으로 유기 가공식품 인증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3년 이상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전에 우유곽을 예로 들면서 나왔던 표시인데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우리 은미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맞아요. 해썹이라는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에요. 이거는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을 위생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생산된 식품이라는 표시이고요. 다음은 유기농산물과 유기축산물입니다.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 농약,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이고요. 유기축산물은 유기사료를 급여하고 항생 항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축산물입니다. 그 다음에 무농약 농산물은요.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 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1 이하로 사용한 농산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항생제 축산물인데요. 항생 항균제가 없는 사료를 급여하여 생산한 축산물을 이야기를 하고요. 지리적 표시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품질이 우수하고 생산 또는 가공이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품질을 지닌 우리나라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뭔가 특산물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식품의 정보를 읽는 방법을 두 가지 다 알아보았죠. 식품 표시를 읽는 방법이랑 식품 품질 인증 마크를 읽는 방법을 다 알아보았어요. 자, 그럼 이제 식품 포장지를 가지고 이것을 직접 파악해 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모든 별로 식품 포장지 사진을 하나씩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고 식품의 정보를 활동지에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식품의 정보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식품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그리고 두 번째, 식품의 원재료 및 함량은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식품 품질 인증 마크가 있는가? 그리고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게 있어요. 이 다음을 잘 고려해서 활동지에 잘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는 친구는 손을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돌아다닐 테니 질문 있는 친구는 손을 들어주세요. 우리 세정이가 손을 들어주었는데 세정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원재료명 및 함량이 세네 가지를 적어야 하는데 한 가지만 있어서 조금 세정이가 고민됐었구나. 그러면 한 가지만 적어도 돼요. 선생님이 이거는 넉넉하게 적어준 거예요. 알겠죠? 우리 승원이가 손에 들어 주었네요. 승원이 어떤 고민이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과다 섭취의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구나. 그럼 승원아, 그러면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그런 다른 영양소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훨씬 많다 하면 과다 섭취인 거예요. 알았죠? 아니면 승원이만의 기준을 설정을 해도 돼요. 자, 모두 식품의 정보를 잘 분석해 보았나요? 식품의 정보를 읽고 어떤 식품인지 추측할 수 있겠나요? 네, 식품명을 보고 다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과자였어요. 1모듬은 A 과자였고요. 2모듬은 B 과자, 3모듬은 C 과자, 4모듬은 D 과자였어요. 자, 우리 토비 친구가 건강한 과자를 먹고 싶다고 했었죠. 이제 식품의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토비를 도와줄 수 있겠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과자 정보 모두 잘 파악해 보았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분석했던 ABCD의 과자 포장지 사진을 모두 나누어 줄게요. 지금부터 모둠별로 그것을 분석을 해서 각 과자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과자를 선택했을 때 과자의 영양 성분이 토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려해서 활동지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토비가 어떤 과자를 찾고 싶어 했었죠? 건강하고 안전한 과자를 먹고 싶어 했었어요. 살이 쪄서 고민인데 먹어도 괜찮은 과자를 찾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토비에게 과자를 추천해주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모둠별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세요. 우리 일모듬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소비에게 건강한 과자를 추천해 주었나요? 어떤 과자를 선택해 주었어요? 아직 못 골랐어요? 잘 의논해서 결정을 해주면 돼요. 이모듬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모듬은 D 과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모듬 질문이 있나요? B 과자가 품질 인증 마크가 없어서 이모듬이 그랬구나. 이 B 과자는 원래 품질 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이에요. 품질 인증 마크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건강하고 안전한 과자가 아닐 수도 있겠죠. 잘 답이 되었나요? 우리 삼촌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삼촌은 유기농으로 만든 과자를 추천을 해주고 싶나요? 그렇구나.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우리 사촌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열량이 가장 낮은 제품을 선택을 했구나. 우리 토비가 살이 쪄서 고민이니까 열량이 낮은 거를 추천을 해준 거구나. 잘했어요. 이따가 발표할 때도 그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일조는 그때 아직 못 골랐던 거 골랐나요? 아, C 과자를 선택을 했구나. 나트륨 함량이 제일 적어서 선택을 했군요. 맞아요. 나트륨이 많으면 토비가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겠죠. 자, 모든 조의 토의가 끝난 것 같네요. 모든 별로 발표해 봅시다. 자, 모든 별로 발표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발표를 할 때는 우리 모두는 무슨 과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뭐뭐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조부터 발표를 한번 해봅시다. 아, 1조는 C 과자를 선택을 했구나. 어, 지방이나 당류가 적고 나트륨 함량이 제일 적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방이나 당류가 어느 정도 함량이 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 그렇구나. 나트륨 함량은 뭐가 제일 적었죠? 얼마나 적었죠? 그렇구나. 네, 잘 답변해 주었어요. 자, 그럼 1조는 지방이나 당류가 적고 나트륨 함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게 건강하고 안전한 과자를 선택을 해주고 싶었던 거구나. 네, 잘했어요. 자, 그럼 2조가 발표해 볼까요? 아, 그렇구나. 2조는 D 과자를 선택을 했구나. 품질 인증 마크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마크였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 그렇구나. 네, 잘 확인을 했어요. 나트륨 함량이 적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적었나요? 음, 잘 분석했네요. 나트륨 함량이 적은 적은 과자를 추천해 준 거는 건강하고 안전한 과자를 추천해 주기 위해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3조가 발표해 볼까요? 아, 3조는 A 과자를 추천을 하고 싶어 하네요. A 과자가 유기농으로 만든 과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구나. 네,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4조 한번 발표해 볼까요? 4조는 A 과자를 추천하는데 열량이 제일 낮았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거군요. 그렇구나. 열량이 작으면 아무래도 토비가 뚱뚱한 게 고민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좀 줄일 수 있겠죠. 아주 잘했어요. 자, 지금까지 식품의 정보를 파악하고 토비에게 건강한 과자를 추천하는 활동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건강한 과자가 먹고 싶을 때 그렇게 식품 정보를 잘 고려해서 고를 수 있겠죠? 과자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과 장을 보거나 편의점에서 음식을 살 때도 식품의 정보를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평가지를 나누어 줄 테니 식품의 정보를 비교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잘 선택을 하였는지 나중에 스스로 평가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스스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평가지의 기록을 한번 해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번 수업을 통해서 느낀 점을 한마디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아, 우리 지연이? 아, 식품의 정보가 기억이 나는구나. 네, 좋아요. 우리 완석이? 영양성분 표시라는 이제 단어로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건강한 식품을 고르는 습관을 우리 모두 가지도록 합시다. 다음 차시에는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조리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안전하게 조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모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활동지입니다. 맨 처음에 식품의 정보 분석할 때 이제 쓸 활동지이고요. 이제 과자 포장지를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 성분이랑 이런 거를 적게 할 거고요. A 과자입니다. 과자 포장지 사진을 이렇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B 과자입니다. C 과자입니다. D 과자입니다. 그 다음에 과자를 추천할 때는 선택한 제품명과 선택한 이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토비에게 과자를 추천하는 활동지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평가지는 자기평가지로 앞으로 식품을 할 때 이제 합리적으로 식품을 선택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